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증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돈 얘기를 했냐? 아까 돈은 마음대로 찍어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세상에는 돈이랑 비슷하지만 돈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이고요. 이건 영상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유가증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종이에 뭔가 금칠을 해서 그 종이가 진짜 그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어떤 권리나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쉽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거기에 어떤 권한이나 인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가 어떠한 가격과 가치를 갖는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누군가한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적힌 종이인 거죠. 그 종이가 금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유가증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은 아니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돈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사실상 돈이 늘어나는 효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예로 좀 그러면 미국의 아마존의 주식이 있어요. 아마존의 지금 주식 가치가 몇 조가 되는데 1조죠. 1조가 되는데 아마존이 갑자기 그냥 어떠한 허락 체계도 없이 갑자기 10%의 주식을 1000억 달러의 주식을 갑자기 찍어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갑자기 1000억 달러가 그냥 뿅 하고 생기는 거예요. 1000억 달러를 딱 찍어내서 아마존이 그냥 들고 있다가 없애버리면 모르겠는데 그 1000억 달러를 만든 다음에 어디다 갖다 팝니다. 종이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마존 1000억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쵸?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찍어낸 거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 누군가는 그 증권으로 뭔가 다른 걸 거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찍어낸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유가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처럼 함부로 발행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이 왜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삼성증권 배당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사주 배당 사태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우선 이제 우리사주라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회사의 성장성을 임금 대신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주식의 가치도 보통은 오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성장할 건데 주식을 너희가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이 사준다면 너희가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 성장만큼 직원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래? 라고 하는 게 우리사주 제도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사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사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이제 우리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 우리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놨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특별 관리가 돼요. 왜냐면 직원들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데 배당이라는 걸 줘요.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은 결국에는 그 회사의 주식의 주인이죠. 주주로서 자금을 출자라고 해요.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빌려주고 있는 거라서 회사는 이제 매출이나 충분한 성장을 띠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배당이라는 걸 합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면 현금 배당을 많이 주고요. 좀 안 됐을 때는 배당을 적게 주거나 못 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성격은 주식을 가진 주주분들한테 회사의 이윤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이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돈으로 줘요.
그러니까 뭐 1주당 1,000원을 몇 월 며칠 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식은 1주당 우리 그 주식을, 이 회사의 주식을 뭐 몇 주, 뭐 1주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사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그래요. 대부분의 일반 보통주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주를 들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주주니까요. 그쵸?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배당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그리고 이 배당이라는 걸 할 때는 항상 주식시장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요인들은, 상장회사들은 항상 공시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공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시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삼성증권이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 1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을 할 겁니다 라는 거를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식을 얼마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겠죠. 이거는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무엇을 공시해야 되고 언제 공시해야 되고 뭐 배당의 한계는 얼마고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그리고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잘 돌아가는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주고 배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직원들이 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갖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주주에 대한 기업의 보답으로 배당이라는 걸 한다. 이번에 그 시기가 돌아온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